안녕하세요. 사라고고입니다. 더원 텐트 편입니다. 목소리 듣고 깜짝 놀라셨죠? 오늘 텐트 리뷰 나레이션을 맡은 백패커 만두입니다. 저는 반려견 다복이랑 남편과 함께 백패킹을 하는데요. 사라고고님 영상을 보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더원 텐트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기 텐트가 보이시죠? 아, 색상이 칙칙해서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당겨서 다시 볼까요? 곶사머기어 텐트 특유의 색상과 디자인이라는 걸 눈치채셨나요? 단 255달러라는 가격적 장점도 있지만 600g이 안 되는 가벼운 무게와 작은 패킹이 장점인 더원 텐트를 살펴보고 사용한 장비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텐트는 백패커 승기님께서 빌려주셔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바로 텐트를 객관적으로 깔아 가실까요? 오늘 준비한 배낭은 곶사머기어의 미니멀리스트 10%, 경량 백패커라면 대부분 사용하는 올라운드형에 가까운 성격으로 편안한 착용감과 69달러라는 저렴한 가격이 메리트죠. 참고로 무게는 336g이고요. 배낭 안에 저렇게 더원 텐트가 들어가고도 남는 공간의 여유가 느껴지시나요? 실제 패킹 크기가 작은 편에 들어가므로 압축까지 하게 되면 더 작아진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백패킹을 나갈 때 텐트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또 가벼운 무게는 큰 무기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풋프린트까지 체결된 총 무게는 653g에 불과해서 초경량으로 장비를 세팅할 때 적합하다고 보면 되죠. 이어서 설치를 해볼게요. 갑자기 은색이 보여서 뭔가 하셨겠는데 타이백 풋프린트를 달아서 그렇습니다. 풋의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타이백을 사용해도 이 텐트의 장점을 살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더라고요. 예상은 하셨겠지만 비자립으로 스틱이나 폴대 2개를 필요로 하죠. 높이는 125cm가 적정 정보이므로 스틱의 길이를 조절해서 2개를 세팅해 놓고요. 팩다운을 하면 되는데 최소 6개의 팩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아마 6개만 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텐트 각이나 내부 욕조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총 8개를 다 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보죠. 자립을 위한 스틱의 고정을 위해서는 본체 상단 양 끝부분에 저렇게 강화된 천의 스틱 손잡이를 올린 후 스틱과 본체에 연결을 하면 되는데 중간에 보면 고리가 있어서 감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스틱 끝을 하단에 있는 아일렛에 끼우면 되는 구조로 세 곳을 고정한 셈이다 보니까 어지간해서는 스틱이 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어서 옆면 가이라인도 적당한 길이로 빼줘서 팩다운하면 되죠. 저는 공간이 협소해서 짧게 각도를 내리긴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텐트의 칼각은 나오지 않지만 본체를 지지하고 있는 스틱과 연결된 지점들 덕분에 완벽한 자립 상태는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반대쪽도 자립을 시켜주면 더원 텐트 특유의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측면에서 보면 마치 역사각형 같은 구조로 실내의 하단보다는 상단의 여유 공간이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좌우에 가이라인을 당겨서 텐트를 견고하게 만들면 되고 이어서 측면 하단의 환기와 빗물 방지를 위해 팩을 2개 더 각각 해줘야 완성이 됩니다. 확실히 팩다운이 많아지면서 시간은 좀 걸린다고 보면 되죠. 설치가 완료된 모습으로 확실히 125cm 높이는 너무 좋고요. 실내 길이는 213cm이며 머리 쪽 폭이 발 쪽보다 30cm 넓은 비대칭 구조입니다. 전실의 길이는 88cm로 아쉬운 건 없으며 본체의 재질은 전부 10데니아 나일론 리스탑 CLPU로 방수는 1800mm 수준입니다. 반대편 벤틸은 꽤 넓은 크기라고 보면 되지만 바람을 동반한 비가 칠 때는 벤틸을 통해 빗물이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데 이를 막아주기 위한 시스템은 없으나 가이라인 각도를 더 세우는 방법도 강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입은 한 방향에서만 가능하며 문은 한쪽만 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양문 개방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사용하면 되겠죠. 문의 고정은 고리와 토글을 이용한 방식으로 특이한 점은 2개의 고리가 각각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열어서 개방할 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메쉬문은 반만 여는 타입으로 완전 오픈이면 더 좋긴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아쉬움은 없고요. 마찬가지로 고정은 두 군데 고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전부 열어서 감아둔 상태임에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비주얼은 좋은 것 같네요. 인스타그램은 사라골로기어입니다. 백패킹, 캠핑, 하이킹 등 다양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챙겨온 경량 장비들을 하나씩 볼까요? 미니멀리스트 배낭에 있는 등판 패드는 꺼내서 취침 시 매트 하단의 보강제로 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되고, 자식 모드일 때는 방석 대용으로도 매우 적절하게 가능하죠. 필터 파우치에는 커피와 차, 간식거리가 들어가 있고요. 케이스 티타늄 플레이트로 150ml 용량이다 보니까 의외로 자주 휴대하게 되고 사용 빈도도 높은 편입니다. 조르숏이 아닌 우버숏입니다. 최소한의 잠을 잘 수 있는 시중의 에어매트 중에서는 가장 작은 패킹 크기와 무게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입으로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지러워. 다 넣고 나면 그래도 현기증이 나긴 하죠. 처음은 불편할 수 있지만 연달아서 사용하다 보면 몸이 적응을 하게 되고 단차 극복의 요령도 마스터가 가능해집니다. 얇은 1리터 HDPE 와이드 마우스 물병이며 꽤 튼튼하고요. 야마토미치 스터프팩 라지 사이즈로 재질은 엑스팩 VX21을 사용해서 배낭 외부에 달 수 있도록 데이지 체인 처리가 되어 있어 다양한 연출도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버숏 매트의 단짝인 엑스패드의 에어필로우 UL 미디움 모델로 45g의 가벼움과 탄성 코드를 달면 매트에 고정이 가능해서 공격적인 사용이 되는 아이템입니다. 케이블은 캐스케이드 와일드 울트라 라이트 모델로 최대 허용 중량은 4.5kg 수준이고요. 팟은 에버뉴의 570 티타늄 컵과 뚜껑 조합입니다. 둘은 각각 구입해야 하긴 하지만 다른 팟과 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추천드리고요. 안에는 에버뉴 티타늄 220 데미타세 컵이 들어가 있으며 30ml 알콜 용기와 빅 라이터, 그리고 3포 펀라이트 기어의 GR 스토브가 스태킹되어 있습니다. 데미타세 컵은 1인용 커피잔부터 시작해서 식사 시 음식도 담을 수 있고 단독으로 물 끓이기를 해도 되고요. 570컵은 2인 정도의 커피물을 끓일 수 있고 어묵 등을 바로 요리할 수 있는 포과 용량으로 다른 팟들에 비해 사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570컵 뚜껑을 활용하면 단프라 테이블 위에서도 알콜 버너를 충분하게 사용이 가능한데 테이블과 닿는 면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분 정도의 물 끓이는 버너 사용에서는 지금처럼 해도 테이블에 변형이 오진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되고요. 침낭은 솔 이스케이프 라이트 BB로 방수는 물론이고 투습과 70% 열 반사율의 기능이 있는 데다가 폭과 길이가 매우 큰 편이라서 들어가서 취침을 하더라도 좁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155g 무게와 작은 패킹 사이즈와 더불어 저렴한 가격까지 장점이 있는 아이템이죠. 참고로 우버숏의 단차 극복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배낭과 가져온 옷파우치를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며 추가적으로 깔 수 있는 건 다 포함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실내의 짐 정리도 자연스럽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내에 눕게 되면 확실히 발 쪽은 여유 공간이 없는 편이지만 높이는 적당하고요. 기본 제공품으로 더 탑 쉘프가 있어서 작은 아이템들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높은 전고를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내부 포켓은 한 개가 있습니다. 이어서 텐풍을 볼게요. 텐트 본체의 색감이 보사머 기어 특유의 회색이다 보니 일반적인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 지금처럼 텐풍이 나오게 되죠. 압도적인 텐풍을 바라는 건 사치라고 생각하시되 시스루 재질이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사생활은 보장되는 편입니다. 텐풍을 잘 찍으려고 이리저리 노력했는데 이 정도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다음날 텐트 외부 모습으로 비가 온 건 아니지만 날씨의 영향으로 스킨에 제법 많은 물기가 있는 게 보이시죠? 하지만 이 정도로 내부에 유입되진 않으니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 텐트 각도상 물은 잘 흘러내리는 수준입니다.
하단의 처마도 충분히 역할은 잘 해내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8개의 풀 팩다운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싱글홀의 특성상 내부 스킨에도 많은 결로가 발생한 날이었는데 각도의 영향으로 자는데 침낭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13cm 길이로 인해 머리 쪽은 물기가 제법 묻었네요. 이는 사용자의 개인적인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고요. 저는 발 쪽 부분도 침낭과 스킨이 맞닿아서 물기가 묻었지만 솔비비 특성으로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발 쪽 하단과 우측 옆면의 메쉬망은 환기에 좋은 구조고요. 머리 쪽 같은 경우도 메쉬망이 공기 흐름에 도움은 주고 있죠. 역시 이 텐트는 앉았을 때 넉넉한 높이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텐트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정해진 건 없으나 설치 역순으로 하는 게 뒷정리하기에 조금은 더 좋으므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느낀 게 확실히 팩다운이 많다는 게 상대적으로 체감이 되긴 하네요. 더원 텐트를 요약하자면 1인용 텐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고와 출입문 전시를 완전히 개방할 수 있어서 더운 날에도 꽤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었고요. 텐트 재질과 비자립 특성에서 오는 가벼움은 다이니마 텐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600g 이하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인플레된 텐트 가격 대비 혜자스러운 착한 가성비가 돋보이는 텐트죠. 다만 이 부분에서 4개의 팩다운을 요구한다는 건 요즘 신형 텐트 트렌드와는 갭이 느껴지긴 했는데 더 간단한 구조로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볍고 작은 패킹 사이즈는 실제 사용을 더 많이 하게 해주는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 소개된 장비들은 더보기에 링크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